안녕하세요. 입시고수 안절이 원남입니다. 오늘은 생기부 개별화를 위한 동아리 활동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리 활동에는 전체적으로 계획된 활동이 있고요. 그 활동에서 본인의 개인적인 추가 활동을 넣을 수 있는 개별화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일단 전체 활동은요, 연간 계획을 통해서 2주에 한 번씩 동아리 활동을 하든지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하든지 학교마다 동아리를 얼마마다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짭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활동의 주제를 동아리별로 정하고요. 이 주제를 정한 다음에 다 같이 한 주제에 플러스 시킨 개별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개별화를 할 때는요, 자기 전공과 관련된 관심을 어필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활동을 하나 외에 조금 더 심화 확장해서 확장을 해나가는 그 호기심을 충족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동아리는요, 보통 본인이 관심이 있는 동아리나 아니면 전공과 관련된 동아리에 가입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중요한 동아리에 가입을 못하게 되었다면 때로는 본인이 지금 들어가 있는 동아리에서 추가적으로 전공 관련 활동을 개별화해서 플러스 시키는 것이 좋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정규 동아리에서 본인의 관심사를 확장하지 못했다면 자율 동아리에서 어필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자율 동아리는 동아리명과 동아리 활동을 짧게 소개 내용만 30자 정도 적기 때문에 글자 수의 한계로 인해서 충분히 설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 동아리에서 한 내용들은 진로나 행발에 추가적으로 기록 가능한지 알아보시고 이 부분을 어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별화해 나가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단체로 동아리 활동을 할 때요. 보통 10명에서 20명 사이에 많은 인원들이 다 같이 같은 활동을 하거든요. 이때 다 같이 한 활동에서 추가적으로 본인의 호기심이 든 부분을 해결하는 후속 활동을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관심 있던 부분을 좀 더 알아보고 기록해서 제출해도 좋고요. 아니면 관련된 독서를 하시거나 아니면 실험을 하거나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그리고 단체 활동에서 역량과 리더십을 보이면 좋고요. 이 10명에서 20명 정도에 되는 이 동아리 활동에서 본인의 조금 더 이렇게 관심사를 어필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그리고 의견이 전체적으로 아우러질 수 있도록 동아리장이면 당연히 리더십을 더 보여야 되고요. 동아리장이 아니어도 이러한 부분을 조금 더 조율해 나가고 좋은 의견으로 일치하는 부분을 끌어올 수 있도록 리더십을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배려심과 나눔의 어떠한 자세를 통해서 전체적인 팀워크를 잘 맞춰 나가는 자세를 보여주시면 동아리 활동을 관찰하는 선생님께서 또 잘 기록을 해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체로 한 활동 후에 전공 관련해서 확장을 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전공 적합성에 있어서 개인의 어떠한 관심에 추가적인 어떤 외부 활동을 넣을 수 있는 부분이 또 동아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같은 동아리를 하더라도 이러한 후속 활동을 한 경우에는 동아리 내용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동아리 활동이 훨씬 더 유리한 동아리 특기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모두가 한 활동으로 복부시되게 하면 안 되고요. 전공 적합성을 위해 활동을 하시고요. 외부 활동으로 독서나 보고서나 실험이나 문과 같은 경우에는 아니면 토론이나 아니면 자신만의 어떤 그 공간 그것이 신문일 수도 있고요. 일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잡지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때로는 뭐 미컴 관련해서는 유튜브를 조금 더 그 동아리에서 했던 주제를 가지고 확장해서 올린다거나 아니면 SNS에 게시를 한다거나 아니면 블로그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카페에 게시를 한다던가. 그러니까 2차, 3차 활동을 통해서 동아리에서 배웠던 것을 점점점 지식을 확장해 나가는 과정이 있으면 훨씬 더 유리하다고 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동아리에서 사실 많이 모이는 것 좀 어려움이 있고요. 온라인을 통해서 또 많은 활동을 하기 때문에 개별화하는 과정이 참 어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또 이 어려운 걸 해나가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상대평가에서 조금 더 유리한 생기부를 만들려면 이 개별화해 나가는 과정을 반드시 넣어야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동아리 기록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왼쪽 이제 같은 친구 거를 지금 기록한 건데요. 동아리 회장으로서 활동 주제를 주도하고 부원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리드함. 미디어 리터러시를 주제로 방송과 미디어의 한계를 알아보고 대중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주기 위한 방법을 찾아봄. 아울러 부원들과 함께 미디어의 힘을 읽고 찾은 방법에 대해 토론함. 뭐 내용은 나쁘진 않죠. 그렇지만 이 친구의 어떠한 개인적인 관심, 개인적인 확장은 좀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아마 동아리원 한 20명의 동아리원이 다 같이 한 활동을 적어주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나마 좀 개별화되어 있는 건 동아리 회장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동아리 회장으로서 뭐 활동 주제를 주도하고 부원들한테 의견을 이제 받아서 주제를 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그 리더십이 보여졌다는 정도가 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조금 더 개별을 하면 오른쪽 보시겠습니다. 동아리장으로서 부원들의 활동 희망 주제를 조사한 후 통계를 내어 관련 논문과 책을 찾아보며 가능성을 타진하여 활동 계획서를 제작함. 자, 그냥 단순히 의견만 받은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가능성이 있는지, 자, 전문적인 그 자료를 찾아봤다고 나와 있어요. 이 친구가 굉장히 계획적이고 주도 면밀한 어떤 그런 주도성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활동 계획서를 또 제작을 해나가면서 주도적인 어떠한 책임감이 강한 그리고 역량이 보이는 부분들이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리더십을 어필하더라도요. 어떻게 했는지, 무엇을 했는지 기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옆에 보면요.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도를 조사하여 통계를 내고 긍정적인 방향성을 도출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내용을 그냥 알아본 게 아니라요. 학생들이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사를 하고 통계를 내고 이것을 긍정적인 방향성으로 뭔가 결과를 알아냈다는 얘기죠. 아울러 부정적인 영향의 원인을 분석하여 미디어를 대하는 대중의 태도와 사회의 방향성에 대한 추가 활동을 이어감. 자, 이 앞에 거는요, 다 같이 한 활동이고요. 이 친구가 이후에 부정적인 영향, 미디어 리터시의 긍정적인 방향성 말고 부정적인 영향은 뭐가 있냐. 그것을 분석한 이후에 자, 미디어를 대한 대중의 태도와 사회의 방향성에 대해서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한 추가 활동을 이어나갔다는 거죠. 보고서를 아마 써서 이 친구가 추가로 제출한 것 같아요. 자, 이런 결과를 모아 개인 방송을 통해 대중과 소통하며 바른 정보를 제공함. 자, 여기에서 다 같이 한 활동 플러스 개인이 조사했던 내용을 모아서 자, 미디어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정확한 정보를 취득하고 알아가야 되는지 이것을 개인 방송이라는 건 뭐예요? 아마 뭐 유튜브나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소통을 하면서 우리가 학생의 자세를 가질 학생의 자세로서 어떻게 언론을 대해야 되는지 정보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이어나갔다는 것이죠. 자, 똑같은 내용이지만 다 같이 한 활동 플러스 본인의 그 관심사와 그 다 같이 한 활동의 확장을 어떤 식으로 해나가는지 기록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20명 정도의 동아리원이 다 똑같은 활동을 했기 때문에 똑같이 복붙이 되는 것은 불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동아리원 중에 같은 대학에 같은 학과를 썼다. 그러면 그 부분은 사실 개별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렵습니다. 물론 블라인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어느 학교에 어떤 친구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뭐 학교 코드가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이 같은 학교에서 같은 동아리, 같은 세트 복붙이 된 내용은 절대 유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같이 한 활동에서 반드시 개별화하는 과정을 넣으셔야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한 동아리 활동 이후에 본인의 개인 관심사를 어떤 식으로 표현하면 될지 보고서 양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동아리명하고 주된 관심사를 적게끔 되어 있고요. 이거는 뭐 어디까지나 예시분이니까 여러분이 학교에서 보고서 양식을 주기도 하고요. 또 써오라고 하면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여러분이 관심 있는 부분을 조금 더 변형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아리 활동 중에 인상적인 활동을 적고요. 이 활동에서 본인의 역할이나 아니면은 본인이 맡았던 주제 이런 부분을 적으시면 되고요. 활동 내용이 중요하겠죠. 어떻게 했는지, 토론을 했다면 어떤 내용으로 참반을 했는지, 그리고 활동을 느낀 점을 적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활동 후에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추가 보고서나 추가 활동입니다. 독서를 하거나 실험을 하거나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기사를 스크랩하거나 이 주제를 가지고 다 같이 한 활동에서 알게 되거나 생긴 호기심을 보충한 활동을 적는 것이죠. 근데 이 부분을 단순 한 번의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독후감을 한 개 정도 내는 것보다는 조금 본인이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면 장기 프로젝트로 정성을 들여서 보고서를 좀 길게 적어서 하는 것이 좋긴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동아리 활동 중에 본인이 더 관심 있었던 부분 아니면 내가 자소서에 넣을 수 있는 어떤 심화된 주제가 있다면 이것에 대한 조금 더 깊이 있는 후속 활동을 통해서 자소서 내용이나 아니면 전공 적합성을 조금 더 어필할 수 있는 강력한 한 방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1학년의 경우는 자소서가 없어졌기 때문에 전공 적합성이나 관심사를 동아리 활동으로서 사실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뭐 집에서 독서를 한다던가 집에서 추가적으로 관심 있는 부분을 발표를 준비한다던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유동적으로 조금 제출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동아리이기도 합니다. 대부분 그 주제와 맞는 과목의 선생님이 동아리 선생님이 배정이 안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동아리 선생님들께서는 학생이 조금 더 동아리 활동에서 관심 있는 부분을 확장해 왔다고 하시면 조금 더 그 받아들여 주시는 부분이 조금 더 교과보다는 넓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아리에서 본인의 관심사를 특히 1학년 때보다 2학년 때, 또 2학년보다 3학년 때 조금 더 전문적으로 좁혀가시면 좋고요. 연계해서 가시면 훨씬 더 좋은 동아리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때로는 1학년, 2학년, 3학년 때 동아리가 다를 수 있는데 이때 왜 내가 이것을 다른 주제를 가지고 다른 동아리를 했는지 연계를 해서 자소서로 조금 표현하시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그때 한 동아리 활동들이 결론적으로 3학년 때 세특이나 진로나 자율활동의 이유가 배경으로 쭉 드러나 있는 것도 좋다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공적합성의 핵심인 동아리 활동을 개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이 과정이 좀 귀찮고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본인이 관심 있는 부분을 확장해 나가는 것이 때로는 친구들한테도 재밌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서 대학교 공부에 근접해가는 연습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학은 전공과 관련된 경험과 활동을 많이 해온 학생을 선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다양한 경험과 활동을 채우고 넣을 수 있는 이 동아리 활동에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과 다양한 심화된 활동을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항상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동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주말에 알림 설정하셔서 좋은 정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